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담 방송 보담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네. 자, 저희가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네, 파일이 날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건 좀 지루하니까 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김 PD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와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김 PD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네. 김 PD가 좀 있으면 또 해외 출장을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온 김에 녹음을 몇 개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 PD가 궁금한 게 좀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네. 이건데 요즘 회피성, 뭐 회피남, 회피녀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좀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회피가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글들이에요. 제 남자친구가 회피력이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회피력. 회피력 만땅입니다. 뭐 만렙입니다. 뭐 이런. 이것도 능력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피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래서 꼭 자기가 무슨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당함이나 이런 거를 받고 오면 그 관계의 그 대상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여자친구 또는 주변인들한테만 와서 그 사람 어쩌고 뭐 뒷담화 하는 거 있잖아요. 하소연하고. 징징거리는 거, 네네. 찡찡거리는 거.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서 직접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해도 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들을 쭉 봤더니 뭐 약간 상사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들. 네. 직장 상사들이 좀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은 뭐 자기한테 돌아올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 얘 얘기 못 하는 거야. 그건 인정인데 네. 전혀 그런 관계도 아닌 곳에서 그 오는 그 답답함을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많아서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을 남고 싶으니까. 근데 네.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네.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저희 카이님은 뭐 그런 경우 없으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다든지. 그 사람한테 직접 말 못하고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고 네,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많죠.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저는 어쨌건 회피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면 어쨌건 그 사람이랑 말을 해야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계가 개선이 되잖아요. 네. 저는 말하는 편? 네 말하는 편? 저의 회피력은 한 30 정도? 30 정도? 100 중에 30? 100이 만점이라 그러면 네, 30 네, 네. 정도? 괜찮은 30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피하고 이건 좀 너무 힘들다 하면 말하고 네. 가까운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먼 사람한테는 적당히 피하고. 회피하고. 네. 이건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회피를 적절하게 하는 것도 사회적 기술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네. 또 매번 만약에 회피력 0이면은 매번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럼 모든 사람과 부딪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인기가 없게 그 사람은 친구가 없어. 그렇죠. 악명이 높아지겠죠. 악명이 높아져. 네. 쌈딱이죠, 쌈딱.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부딪히는. 회피력이 그러면은 이제 제 싸가지 없다는 말을 많이 네, 들었더니 네. 그래서 저는 좀 회사 다닐 때 그 상사한테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네. 뭐 이렇게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웬만하면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 네. 후임도 뭐 얘기했다가 안 되면 그냥 일을 안 주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보복을 하는 힘드니까 건데. 너무 힘드니까 이 친구랑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친구랑 일을 안 하는 거죠. 엮이지 않는 거지. 네, 그냥. 엮이지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후임한테도 이렇게 말을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데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애가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걔도 보고 따라서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진한 생각을 네, 하고 있었네. 근데 일을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선배가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기도 나서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렇죠. 네. 눈치를 보고 네. 근데 이 아이가 눈치가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사회적 기술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는 회피력이 한 70,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그 정도.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옷을 사러 가요. 중학교 그러니까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 전에는 그냥 사다 주는 옷만 입었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자기가 옷을 고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장에 이제 엄마랑 같이 가서 옷을 내가 고르고 싶으면 골라야 되는데 옆에 이제 그 매장 직원이 와갖고 막 추천을 해주잖아. 네. 거기서 거절을 못 하는 거야. 예. 네. 그것도 특이하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 지금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거기서 그냥 이건 난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랬는지 나도 지금은 모르겠어. 되게 상처였나 본데.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게 자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사서 다시 안 집에 입죠. 와서 아니요 엄마한테 빨리 가서 바꿔 오라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딱지가 나는 거죠. 거기서야 안 입는다고 하지 왜 여기까지 이미 버스 타고 집까지 와갖고 이 지랄을 하냐. 근데 그렇지. 얘기 들으면 나도 그게 맞는 말인 거 아는데 아니 그리고 바꾸려면 지가 가서 바꾸지. 너 엄마한테 가서 바꿔오라고. 미안하니까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데 거지.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왜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오래 한 2, 3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네. 제가 이제 막 뭐 신발 같은 거 좀 중고로 싸게 샀다가 한 10,000원 붙여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걸 학창시절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돈 앞에서는 이제 그게 이게 돈을 나는 그 사람이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내 뭐 지하철 요금이나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이제 무역에 눈을 뜬 거죠. 중개 무역이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옷을 사러 가더라도 그때도 항상 이걸 다시 팔 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스테디셀러를 사야 되고 그래야 이제 되팔 때 그거를 값어치를 생각하게 되니까 점원이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뭘 추천하든지 이건 안 팔릴 것 같으면 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없어졌는데 그런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근데 그런 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말을 그리고 못했어. 내가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을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는 다들 할 말을 못해서 엉뚱한 것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많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전 그런 진짜 경험을 많았어. 통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적정한 선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하잖아요. 네. 그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지. 그리고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내지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너 힘들었겠다. 너 많이 속상했겠네.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게 아닌데 네. 지금 해결해주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댓글에서도 네. 다 해결책만 써줘요. 그 누구도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쵸. 그런 얘기 없고 왜 그러니까 막 오히려 그 쓴 사람을 막 나무라는 글들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쓴 사람을 왜 나무라지? 왜 병신처럼 거기서 얘기 못하고 이런 데다 쓰냐. 거기서 그 사람이 100% 잘못했으면 이거 이렇게 했다 저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 왜 말을 못하냐 뭐 이런 글들 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죠. 네, 대부분 그런 글이죠. 그러니까 뭐 공감을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는 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저 뭐 인터넷에서 회피력 이런 건 잘 못 봤지만 네. 이제 내담자들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끝. 예,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그게 힘들다. 이제는 그 한두 번이면은 공감해 주겠는데 네. 매번 그러면 이제 자기도 지치잖아요. 들어주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거지. 네. 그 내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요? 네, 그렇게 지칠 일은 아니죠. 그런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그만큼 나를 믿고 의지하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네, 뭐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요. 그 좀 다독다독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는 또 힘이 나고 자기는 또 좋으니까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요코 누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뭘 일을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제 뭐 아까 저 어렸을 때 저라고 치면은 누나가 옷을 점원이 추천해 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절 못 하고 사갖고 와서 나한테 아 그 점원이 계속 이거 해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이거 또 사버렸다고 막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 답답할 것 같은데. 엄청 답답해. 나는 해결해 주고 싶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안 들게 하냐. 나도 해결해 주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매번 그렇게 잘못된 다단계 상품을 사갖고 오거나 막 이래갖고 매번 나한테 자기 손해봤다고 막 찡찡대.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그냥 공감만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목표를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네. 오지랖을 줄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 사람이 현재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그거 왜 신경 써요? 어차피 내 또- 문제인데. 어차피 조언을 너의 해줄 수 있겠죠. 문제인데. 예. 아니 조언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 그럴 때는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알아달라.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거 좀 공감해 달라는 얘기인 거고 네. 계속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 네,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자기가 선택을 책임질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겠죠. 이런 물어보는 사람은 뭘 하고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기 전에 얘기하지. 나 이거 살까? 이거 사지 말까? 저거 사야 될까? 사지 말까? 약간 다르네. 옷 사기 네. 전에 사진을 막 다 보내. 그렇죠. 어떤 거 살까 여기서? 네. 그것도 근데 피곤하겠다. 네. 그런 결정 장애들을 친구를 더도 피곤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보통 누구랑 게 합이 잘 맞냐면 네. 굉장히 지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네, 그 다른 사람이 꼭 자기의 통제대로 따라야 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양 회장님 이 방송에 날아가고 지금 참 아쉬운데. 네, 요런 사람하고 만나면 네. 합이 잘 맞죠. 합이 잘-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잘 되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또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게 있어도 확대가 있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경쟁인 경우가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되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력이 안 생겨요. 근데 의존적인 사람도 늘 항상 의존만 하는 건 아니거든. 그 자기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주변에 그렇게 이제 막 자기 힘들다 불평 불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점을 좀 바꿔서 해결해 주려고 듣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저렇게 나를 의지해서 얘기하는구나. 요 정도로 들어주면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네, 그럼요. 네. 덜하다. 네. 그렇게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넌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물어보면 네.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해결해 그것도?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죠. 그 질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아. 네. 그냥 거기서 끝.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 관계라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네. 친구라는 게 뭐예요? 만나면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 네. 좋은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힘든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뭐 회사에서 힘든 얘기, 뭐 살면서 힘든 얘기 주거니 받거니. 예.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그럼요. 예, 이런 게 친구 관계인 거지. 음. 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가족이다. 그렇게 가족이면 더 돌보고 더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가족일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해결해 준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건데. 가족인데도 그럼요. 그 사람의 몫이다. 그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잖아요. 되게 예를 정이 없는 들어서- 사람이 생겼으니. 예를 정이 들어서 없는데? 와이프가 막 그 갔다 와서 너무 힘들다. 그렇지. 막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 게 해결해주지 못해서 답답해요. 그 해결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음.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답답하죠. 와이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왜요? 김 PD보다 회사를 더 잘하는 사람이야. 김 PD가 주는 해결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 그냥 자기는 회사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하면 남편이 좀 토닥토닥 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것만 우쭈쭈 바라는 해주고 음. 그 맛에 내가 결혼하고 이러는 건데 그 남편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예, 회사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또 새로운 일을 또 미션을 부여받고 이러는 그냥 거잖아요. 공감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요. 막 공감해주고 힘들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딱그 이러고 정도면 된다? 그냥 그 정도면 되는 그럼요. 건가요? 자기 오늘 수고했으니까 저녁은 내가 차릴게. 뭐 이런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괴롭힌 사람 딴 사람인데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가족이라며. 아니 집안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를 네, 하는 네. 거지. 얼마 전에 그래서 해주기 제가- 싫으면 사 먹어. 아니 저희 자주 사 먹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그 역할을 바꿔요. 집안일 역할이 그 와이프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꿨어. 그래서 제가 원래 설거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설거지 빨래 내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집 청소는 자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설거지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빨래 설거지는 거의 매일 나오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하고 그러면은 집 청소랑 화장실 청소는 너가 해라. 그거는 그래갖고 얼마 전에 바꿔줬어요. 오, 좋은 남편이네요. 잘했네. 근데 네. 억울해 좀. 어떤 김 부분이요? PD가 억울해요? 아니 그 설거지 하는 동안 매번 설거지가 쌓이잖아요. 매일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도 설거지가 막 쌓여요. 그러니까 뭐 접시는 써야 되니까 뭐 하나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야. 물이나 뭐 컵 그리고 뭐 빵을 하나 잘라서 한지더라도 접시 그러니까 다 먹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매일 해야 되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근데 맛있게 드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내가 산 거거든. 뭐 어차피 뭐 똑같은 내가 재산이지만. 김 PD가 결혼을 하면 이게 힘들 거라고 결혼하기 전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너무 어머니가 너무 많이 네. 갖다 바치고 해주고 편하게 살아가지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자기 할 건 자기가 다 했었어야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이 힘들지가 않은데 결혼하기 전에 집안일을 잘 안 하고 살면 결혼하고 나면 억울해. 다. 너무 힘들어. 억울해. 이게 일이 맞는. 추가되는 거니까. 하고 지금 저희 어머니를 지금 가정부로 쓸까 좀 생각. 일당 10만 원에 화목만 이틀만 와라. 뭐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죠. 네, 네. 와이프랑 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원하고 있어요. 네. 원하고 있어. 좋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아마 김 PD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김 PD한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우리 남자친구가 회피력이 높아가지고 아, 그렇죠. 막 나 네. 힘들다는 얘기를 와서 김 PD한테 했을 거잖아. 제가 본 것도 있고 제가 뭐 찾아가서 본 글도 있고 네, 저한테 네.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소연을 왜 하는 걸까? 자기도 힘들었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회피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너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뭐 한 번만 해줘.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딴 데 와서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거나 자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똑같아. 하잖아. 다 돌고 도는 거야 이거. 유유상종인가요? 그러니까 똑같네. 회피력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귀고 있는 거죠. 결혼을 했거나. 자 인간 세상이 참 다 서로 나눠 먹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서로 돕고 사는 다 세상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찡찡거리는 사람들이 친구가 그런 찡찡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잘 들어주세요. 그냥 네. 해결해 주지 말고. 근데 너무 힘들면은 찡찡거리고 듣는 것 자체만. 그것도 너무 힘들면은 본인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내가 너무 힘들면.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이 비싼 돈을 받고 상담 얘기를 들어주는 게 다 네.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 막 찡찡거리는 얘기를 아, 한 시간 동안 들어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진짜 돈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저도 네. 이렇게 돈 낸 사람은 네. 막 한참 찡찡거려도 잘 듣지만 네. 돈 안 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여기까지. 감정 노동도 필요한 거니까 이게 그럼요. 이거 노동이니까. 감정 노동이니까. 노동이니까. 네. 네. 그래서 잘 들어줘라 그냥. 잘 들어줘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해결해. 네. 그 저기 누구죠? 저기 법륜스님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네, 뭐 오늘 어떤가요? 방송 마무리할 때 되니까 음.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간섭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면 그거는 이제 간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오지랖퍼군요. 오지랖이다. 그거는 음. 누가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 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은 괜찮은데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대로 안 해. 그래서 화가 나.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수직 관계 아닌가요? 완전히. 그렇죠. 내가 화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수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조언을 줬고 이 사람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으면 네. 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누구에게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결정은 항상 당신이 내리는 거다. 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라. 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네. 아무튼 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네. 주변에 뭐 찡찡거리는 사람 한둘씩은 다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찡찡거리는 사람이 만약에 여자분이고 네. 그것을 들으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남자분이라면 네. 그 여자분은 네, 남자분에게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체로 그럴 여자들은 수 있죠. 잘 관심 없는 남자한테 가가지고 찡찡거리고 뭐 속상한 얘기하고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믿을만하고 내가 좀 마음 붙일 수가 있고 의지를 좀 할 수 그렇죠. 있는 의지가 믿을만한. 되고 약간 친밀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찡찡거리는 건데 네. 또 그런 걸 잘 모르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 눈치 없게. 힘든 얘기 그만해라. 그리고 또 막 해결책 주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왜 안 하냐고 승질내고 아 답답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네.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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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회피력. 네. 회피력 요즘 뜨는 말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회피성, 회피력. 약간 게임 용어 같은 게 요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싸력 요즘 뭐 이런 얘기 인싸. 하잖아요. 인싸력은 뭐예요? 그거 인싸력을 뭐 인사이드가 되고자 하는 뭐 이런 건가 아니 보죠. 아니 이게 막 모르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잘하고 아, 그러니까 친화력을 친화력. 요즘은 이제 인싸력이라고. 그러니까 아싸 인싸에서 나온 말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유튜브 네. 좀 보세요. 네. 신조어도 배우고. 실제로 배우겠네. 네. 그래서 오늘은 회피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